그러면 본 기후변화의 원인과 분석의 마지막 토픽인 이제 기후변화의 피해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CO2 증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구의 그 온도의 증가. 그럼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데, 100년 후에도 북극의 빙하가 존재할까? 네. 이런 퀘션을 제가 지금 여기다가 달았죠. 네. 본 이제 이 사이트를 가시면요. 저희가 이제 얼마나 큰 규모로 현재 빙하가 해빙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제 엄청난 양의 빙하들이 바닷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지금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저희 사진을 봐서 그렇지 실제로 이 높이가 거의 뭐 아파트 한 채 높이의 수준의 엄청나게 큰 높이의 빙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뭔지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뭔가 이제 하얀색의 어떤 그런 표면 위에 조그만 물체 하나가 보이는데 이게 뭐로 보이세요? 예. 북극곰입니다. 북극곰. 네. 북극곰이 지금 원래 이제 이 전체가 다 잘 연결된 그런 이제 그 얼음 표면에서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북극해의 빙하의 해빙 모습을 이제 나사가 제공한 본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 또 이제 원래 이만한 했던 이제 북극의 빙하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즉 현재와 같은 속도로 만약에 지구가 계속 더워진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속도로 그에 따라서 북극의 빙하가 점점점 해빙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측하건대 약 100년 후면요. 지구상의 모든 빙하는 다가 녹아버린다는 보고를 냈습니다. 나사가요. 네. 이렇게 빙하의 급속한 해빙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다 이런 빙하가 녹아 없어진다? 그러면 제가 앞서 보여드린 이 북극과 같은 이런 생명체들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받고 결국 멸종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단순하게 북극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한테도 피해를 끼치죠. 대표적인 피해가 해수면 상승입니다. 아무래도 북극의 빙하가 해빙이 되면 당연히 이게 다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럼 해비 수명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도 본 사이트에 이제 나사가 제공한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린랜드의 빙하가 모두 다 녹았을 때 대체 얼마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플로리다주의 뭐 마이애미나 뉴올리언즈 뭐 이런 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요 보신 바와 같이 약 해수면이 5에서 7m 미터입니다. 센치가 아니라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견이 돼가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건대 한 100여 년 동안에 이미 우리 해수면이요 한 16에서 21cm 정도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다고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한다. 여기 터전을 가졌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게 되죠. 다 내륙으로 점점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생활의 터전에 이제 말 그대로 터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수면 상승만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해양의 산성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바다의 이제 pH라 그러죠. 이제 말 그대로 1에서 14까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물의 산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산성이냐 연기성이냐. 네, 대부분의 이제 일반적인 바다는 약한 연기성입니다. pH가 7이면 한 중성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성보다 조금 이제 높은 연기성인데요.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제 대기 중에 CO2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된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보신 바와 같이 대기 중에 이제 CO2가 증가된다? 그럼 CO2가 물에 녹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탄산을 마시는데 이 탄산도 결국은 이제 CO2 가스를 녹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뭐 어린 애들한테 야, 탄산 많이 먹지 마라, 뼈 녹는다 이런 얘기하는 게 결국 얘가 이제 산성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 프로톤이라고 하고는 이제 pH를 낮추는 이런 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그럼 당연히 물속에 녹아들는 이 이산화탄소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pH가 낮아지는 해양 산성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어떤 전 세계 바다의 pH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 마이너스 텀입니다. 맞죠? 그 말은 뭐예요? pH가 낮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한 1700년대부터요. 거의 1990년 동안 전체의 전 세계 바다의 pH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해양이 산성화가 된다? 결국 그러면은 pH가 낮아진다? 해양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pH는 그 물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어류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생태계 산림 지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지구가 따뜻해진다? 동식물 분포의 지도 변화가 생깁니다. 당연히 사막이나 열대 지역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원래 북지방, 즉 추운 지방에 살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동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겠죠. 또한 산림 및 식생 지도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온난화에 의해서 자연 산불 지속적으로 더워지니까 건조해지고 자연 산불 증가, 그리고 또한 온난화에 의해서 열대 식생의 분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기존에는 막 이제 북지방이 이제 점점점 이제 온화하게 이제 그런 지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에 따라서 뭐 식생, 뭐 산림 다 이제 바뀌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또한 저희가 현재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이상 기후 현상의 심화가 이제 더 촉진됩니다. 네. 예를 들면 집중호우, 자연 산불, 이제 극심한 가뭄, 그리고 뭐 최강 이제 폭염, 한파, 그다음에 태풍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빈도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올해도 우리나라 지금 아주 전례에 없는 극심한 가뭄을 지금 겪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극지방은요, 강우량이 점점점 증가가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집중호우 가능성이 증가가 되고, 남쪽 지방은 반대로 강우량이 감소하게 돼서 가뭄,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는 거죠.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를 들면 허리케인 이런 말 그대로 이런 강도, 그 다음에 빈도수도 증가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폭염도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또 한파도 증가하게 됩니다. 한파 같은 경우는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이제 북쪽 지방에 제트기류라고 있는데, 즉 이제 극지방의 찬 공기를 이제 가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제트기류가 급격하게 약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뻥 뚫리게 되는 거죠. 그럼 아랫지방으로 이제 이런 찬 공기가 하강을 하게 돼서 이제 캐나다 북부나 뭐 이런 미국의 북부 지방 이런 쪽에 엄청나게 많은 찬 공기가 내려오게 돼서 뭐 영하 30도, 영하 40도 뭐 이런 이제 한파 현상들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지구적으로 이제 덥고 가뭄, 물난리, 막 한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또한 식량 생산 지도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보신 바 같이 낮은 위도, 이제 높은 위도 따라서 예전에는 이제 말 그대로 높은 극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식량 생산이 안 됐죠. 이제 밀이나 뭐 이런 옥수수 이런 거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구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걔네들이 자랄 수 있게끔 되게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지방은 오히려 식량 생산이 이제 온도가 점점점 이제 만약에 늘어나게 되면 증가가 되는 거고요. 식량 생산량이. 아랫지방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위도가 낮은 나라들은요, 극지방에 대해서 너무 더워져서 너무 더워져서 식량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도가 높은 나라는 따뜻해져가지고 식량 생산이 증가가 되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완전히 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전례 없는 그런 이제 급격한 변화가 되겠죠. 또한 아프리카 지역은 수자원 스트레스가 증가됩니다. 즉 물이 없다는 거죠. 그 물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 부족 현상이 심화가 됩니다. 지구온난화, 인구 증가, 지표수 과다 사용. 당연한 거죠. 세 가지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증가가 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하폐수, 즉 인간이 사용하고 나서 더러워진 물의 발생량도 증가가 되고 그에 따라서 수질오염도 증가가 됩니다. 네. 또한 수질오염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동식물, 특히나 이제 물속에 사는 이제 동식물에 대해서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고 생물의 다양성 당연히 파괴되겠죠. 어떤 종은 멸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뭄에 의해서요. 중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은 결국 또 식량 안보 문제가 대두가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밑에 있는 물, 즉 지하수를 또 끌어다 쓰니까 지하수 수위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고 결국은 이 지하수까지 메마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식물이 살 수가 없는 환경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국가 간에 이러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콩강인데요. 보시다시피 중국하고 뭐 이런 베트남, 태국, 라오스 연결되는 아주 긴 강인데 보시다시피 댐 건설이 위에 상류부터 지금 중국에서 가동 중이고요. 어마어마한 물을 위에서 가둬두고 있으니까 이제 농업 기반의 활동을 하는 아랫지방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도 이제 대부분 댐을 건설하면서 더 많은 물을 가둬두려고 더 아랫지방은 점점점 물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이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 가속화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대응이 있을 수가 있죠. 먼저 3R이라 그래갖고 Reduce, Reuse, Recycle. 즉 폐기물의 발생량도 줄여야 되고요. 재사용도 늘려야 되며 재활용도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일회용품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이제 많이 하자라는 이제 그런 기조로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또는 규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이제 온실가스 증가량을 억제시키는 게 목적이 되겠죠. 또한 이제 이런 CO2죠. 대부분 이산화탄소를 이제 감축시킬 수 있는 자연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이제 건강한 살림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게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핫 이슈인 이제 아마존의 어떤 그런 밀림이 지속적으로 이제 파괴가 되고 있는 인간의 이제 경작 활동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실정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협약을 통해서 좀 건강한 전 지구적인 살림을 유지시키는데 좀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대응책이 있어야겠고요. 또한 이제 아까 잠깐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재생에너지 사용을 좀 늘려야 됩니다. 화석 연료는 어차피 유한한 에너지고요. 무한한 에너지인 재생 가능한 이제 수령이나 태양광 또는 풍력, 뭐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이제 재생 에너지 같은 것을 이제 사용을 이제 지속적으로 늘려야겠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에너지 변화에 대한 이제 정책이 계속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이 값싼 화석 연료를 대체를 지속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이제 전 세계의 산업에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규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이제 또는 적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도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적용이 또 전 산업에서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CO2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온실가스를 전체적으로 줄이면서 현재와 같은 이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에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이야기했던 전 지구적인 국제적인
협약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이제 협약만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성실히 이행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전 지구적,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이러한 국제적인 협약이 좀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행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감에 따라서 이러한 국제적인 이제 이것을 이행을 해라라는 압박이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기후 협약에 대한 이제 전지구적인 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 총 5가지의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본 기후변화의 원인과 분석의 강의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이런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지구온난화는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후변화의 피해, 그리고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본 강의는 여기서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